자, 오늘은 이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 OSI 7레이어, TCP/IP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이제 프로토콜이다 하는 거는 이제 통신에서 얘기하는 프로토콜은 개체 상호 간에 미리 약속한 운영 규정이다. 이거를 이제 통신 규약,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왜 쓰는 거예요? 바로 두 개체 사이에 정확하고 원활한 정보 전송을 위하여 개체 상호 간에 미리 약속한 운영 규정, 이걸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3대 기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문, 의미, 타이밍. 이게 있는데, 이제 구문이라는 건 뭐냐? 구문은 이런 데이터 형식이나 부호화나 신호 크기 같은 거를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형식은 뭐 숫자냐, 문자냐, 이미지냐. 그 다음에 부호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스키 코드냐, 유니코드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신호 크기라는 거는 16비트냐, 8비트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다.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전송, 제어 정보나 오류 복원이나 흐름 제어 같은 거가 의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 정보는 여러분들이 동기 맞출 때 쓰는 거, 긍정응답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어 정보에 해당하는 거고, 오류 복원이라는 거는 오류 검출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CRC나 체크성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흐름 제어는 여러분들이 수신자가 데이터를 잘 수신할 수 있도록 스탑 앤 웨이트 방식이나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 같은 거가 이제 흐름 제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타이밍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통신 속도, 메시지 순서, 이 메시지 순서 때문에 이제 시퀀스 번호 같은 거 매기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이밍 맞추는 거, 이게 동기화라고도 얘기하나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타이밍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본 3대 요소가 뭡니까? 그러면은 구문, 의미, 타이밍. 이렇게 좀 외우셔야 돼. 기본 3대 요소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의 필요성. 이게 왜 필요하는 겁니까? 이건 통신하기 위해서 당연히 요구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호출을 하거나 연결하거나 여기 있는 메시지가 오류가 생겼을 때 재전송을 요청하거나 어떤 의미를 변경하거나 인터랩을 하거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죠. 보시면 되고. 자, 프로토콜의 일반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프로토콜의 일반적인 기능. 자, 그 프로토콜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거냐. 그래서 맨 먼저, 세그멘테이션 리어셈블리라고 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긴 메시지 블록은 짧게 해서 보내야 돼요. 짧게 해서 보내고 받는 사람이 다시 어셈블리 해 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토콜에 남바링 같은 것도 이렇게 이 잘게 쪼갠 그런 거에 남바링 같은 거 매기는 기능도 있다. 그래서 세분화와 재합성, 세그멘테이션과 리어셈블리. 두 번째는 이제 헤더를 붙인다고요. 그 헤더 안에는 이런 것들이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 헤더를 붙여서 보내고 받는 데에서는 다시 어떻게 그 헤더 보고서는 데이터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 캡슐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접속 제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통신회선 설정하고 전송하고 다시 해제하는 그런 기능도 프로토콜이 처리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흐름 제어. 수신하는 친구가 정상적으로 잘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송신하는 친구가 흐름 제어를 하는 거를 넣어서 보내주는 거죠. 에러 제어는 뭐예요? 발생된 오류를 검출하는 뭐 체크썸이나 CRC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제어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동일한 시간 상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다. 순서 결정은 뭐 시퀀스 번호 같은 거 통해서 정확한 순서로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는 기능을 순서 결정이다. 뭐 주소 결정이야, 뭐 주소 명기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전달되도록 하는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중화는 뭐 하나의 통신로 여러 명이서 동시에 이용하도록 하는 기능이고, 또 프로토콜은 부가 서비스로 뭐 우선순위를 지정해 줄 수 있고, 보안도 처리해 줄 수 있고, 뭐 서비스 등급 같은 것도 처리해 줄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이해되겠죠? 이런 기능들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세 개를 노드, 링크, 프로세스. 자, 노드는 그냥 여러분들 어떤 통신 장치예요. 통신 장치. 그 다음에 링크는 전송 매체 같은 거를 모델화 시킨 거다. 이런 얘기고, 프로세스는 요 이제 정보 처리, 통신 처리 하는 거를 이제 모델화 시킨 거를 프로세스라 그래. 그래서 요 세 개, 노드와 링크와 프로세스. 용어 좀 알아주시고, 아키텍처라는 거는 뭐를 좀 체계화 시킨 걸 아키텍처라 그러죠. 그래서 뭐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체계화 시킨 거를 아키텍처인데 뭐를 네트워크를, 그래서 그걸 네트워크 아키텍처다라고 얘기하고, 노드, 링크, 프로세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목적은 멀리 떨어진 컴퓨터나 단말전 간에 정보 교환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리소스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신뢰성 향상을 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의 탄생 베이스가 바로 아파넷이라는 거예요. 아파넷,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Network. 미 국방성에서 만들어낸 거죠. 아파넷.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로 69년에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NCP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83년에 TCP/I로 이제 발전한 거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역사니까 한번 좀 이해를 해봐라.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워밍업을 해봤다. 이제 본론적으로 좀 들어가야지. 자, 이제 OSI 7 레이어는 여러분들이 실제 쓰이는 건 아니고요. 이론적으로 네트워크의 그 베이스를 만들어 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ISO에서 만들었다. 실제 쓰인 건 아니다. 이론적인 베이스만 제공했다. 근데 왜 이게 만들어진 거냐?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IBM이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컴퓨터 메이커들이 이 독자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발표하고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간에 어떤 통신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지금도 보면은 애플의 시스템하고 안드로이드 시스템하고 문제가 조금씩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OSI 7 레이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애플, IBM 상호 접속을 위한 개념을 규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OSI 7 레이어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OSI는 오픈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인터커넥션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나왔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오픈 시스템이다. 오픈, 폐쇄형이 아니라는 거죠. 개방형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신 기능을 실행하는 기능 모듈을 엔티티라고 그래요. 엔티티다라고 얘기하고, 그 통신 해선. 근데 통신 해선인데 물리적인 게 아니라 논리적인 그런 통신 해선을 커넥션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 물리적인 거를 물리매체라 그래요. 이거는 실제 피지컬적인 거고, 이거는 나지컬적인 거. 그래서 접속, 물리매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시험입니다. 시험이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외워야 돼. OSI 7 레이어. 자, 그래서 여기가 뭐, 애플이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받고, 또 여기서도 보내고, 이렇게 받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OSI 7 레이어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뭐라고요? OSI 7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보내고 받고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얘들은 서로 폐쇄적이지만 이 개방형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 맨 위의 계층이 뭐죠?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 계층. 그래서 쫙 가는 거죠. 이거 외우시고요. 자, 뭐 하는 건지 간단하게 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자, 물리 계층의 전송은 비트로 하고 데이터 링크 계층은 프레임으로 하고 네트워크는 패켓. 그러니까 이제 전송은 세그멘트. 요 네 개는 외워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표현은 구문 변환, 뭐 추상 구문을 전송 구문으로 변환하고, 압축, 암호화 등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형식을 정의해 주는 게 표현 계층이 할 일이고, 세션 계층은 이게 세션을 관리한다, 대화를 관장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전이중 할 거냐, 반이중으로 할 거냐, 뭐 동기점 어떻게 찍을 거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전송 계층은 엔드 투 엔드예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하고 차이는 뭐냐? 데이터 링크하고의 차이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그냥 뭐예요? 데이터 링크인데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는 바로 이 노드죠, 이게. 그래서 얘는 노드 투 노드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 엔드 투 엔드라 그래. 여기는 엔드 투 엔드. 그래서 요게 트랜스포트라 그러죠. 트랜스포트 계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이게 노드 투 노드는 데이터 링크, 여기도 노드 투 노드, 노드 투 노드, 노드 투 노드, 여기서 여기는 엔드 투.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출발지고 여기가 목적지고 여기들은 다 경유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는 엔드 투 엔드, 노드 투 노드. 그러니까 여기서의 뭐 에라 컨트롤 같은 거는 에라 컨트롤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신뢰성 있는 정보 전송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여기는 달라요. 이거 노드 투 노드고 엔드 투 엔드. 여기는 세그멘트로, 여기는 프레임으로.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우터가 네트워크 계층의 디바이스예요. 라우팅에서 목적지까지 전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는 노드 투 노드 간에 이런 걸 수행해줘. 여기서도 오류 검출해요. 이건 엔드 투 엔드고 여기는 노드 투 노드고. 그 다음에 1계층은 물리적인 매체를 통해서 비트를 전송해 주는 거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비트가 전송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물리계층,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 올라가는 거 해볼까요?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운영.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도 내려가도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뭐 똑같이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이렇게 7개.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되겠죠? 그러면은 얘하고 얘도 뭐 정보 보내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실제 쓰였다? 아니야. 이론적으로 이렇게 개념들을 정립해 준 거가 OSI 7 레이어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1계층의 전송 형식은 비트, 프레임, 패켓, 세그멘트 요 4개는 좀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물리 계층은 최하위 계층이다. 데이터 링크 계층이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인 접속 설정, 유지, 해제, 수행한다. 신호를 송수신하는 DT, DC 인터페이스로 와. 커넥터 뭐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여기가 이제 1계층의 물리계층의 이게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물리계층의 프로토콜이 RS232C 또는 뭐 V.24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4개.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 절차적. 자, 이 4개. 이 4개를 정의하고 있다. 그럼 이 4개가 뭐예요? 자, 시험 문제니까 조금 신경 써야 되겠지? 기계적 기계적 특성은 자, 커넥터, 뭐 형태, 치수, 핀의 배열, 뭐 이런 거 있지? 이게 기계적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25핀 뭐이다. 그런 거 기계적이지.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인 거는 뭐 출력 전압은 얼마로 할 거냐, 뭐 이런 거 있지. 1은 몇 볼트로 표현할 거냐, 0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거는 전기적. 자, 기능적은 핀마다 뭐 명칭과 고유 기능 같은 거를 정해놨어요. 그게 어떤 거죠? 이런 거죠. 여기 1번 핀은 접치, 2번 핀은 송신 핀, 3번 핀은 수신 핀. 뭐 이해되세요? 이게 뭐다? 기능적 특성이다. 그러면은 절차적은 뭐예요? 절차적은 전송 동작 순서 규정하고 있다. 이거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를 요청해요. request to send. 그럼 얘가 clear to send를 자, 나 보낼 정보 있어요. 보내는 거 허가한다. 해야지 얘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야. 응? 이런 거는 절차적이라 그러지. 여기 있어요. RTS, CTS. 응? 이해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막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모뎀이라 그랬나요? 모뎀에 불이 깜빡깜빡 막 들어오고 하는 게 있을 거야.
요런 부분들을 뭐라 그런다? 절차적.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는 외워야 된다. 물리계층은 기계적, 정기적, 기능적, 절차적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 정도 외우세요. 그래서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좀 알아주면 좋아. 응? 접지핀, 송신핀, 수신핀, RTS핀, CTS핀, DSR핀, 시그널 접지핀, 그 다음에 캐리어 디텍션 하는 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순서 같은 거 또 한번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DT, DC 인터페이스 이거를 약속 표준화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V 시리즈는 아날로그 전화외선의 규약이고 X 시리즈는 이제 이게 PSTN이라면은 요거는 PSTN에서 쓰는 주로 이제 PSTN, 요거는 ISDN, 그래서 ISDN. 자, 그래서 이제 ITOT는 뭔지 알죠? 국제 연합 밑에 전기통신을 관장하는 기구, ITU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섹션들이 있어요. 자, 이제 시험 문제니까 이거는 조금 신경 써서 봐줘야 돼. 외워. 기계적, 정기적, 기능적, 절차적. 네 가지 규정이 정의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이런 프로토콜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은 자, 요 물리 계층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자, 물리 계층이 제공하는 BTL의 전송 기능을 이용해서 노드 투 노드 사이에 원활한 데이터 전송 수행하도록 하는 게 데이터 링크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이 가장 먼저 나왔던 BSC, 그 다음에 베이직 절차,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왔던 HDLC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그래서 이 계층에서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계층의 전송 형식이 뭐라 그랬어요? 프레임이라 그랬지, 프레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건 좀 중요하니까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이 프레임은 맨 앞에 플래그가 붙고 어드레스가 붙고 여기 8비트 컨트롤이 붙고 여기가 정보가 들어가는 거지. 정보가 여기로 들어가고, 자, 여기에 이제 프레임 체크 시퀀스가 16비트가 붙죠. 이게 바로 CRC 처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게 HDLC 프레임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하는 거예요. 데이터 링크에서. 프레임. 일정 길이 프레임으로 분할해서 전송하고, 자, 순차적인 전송을 해서 이 프레임 번호를 부여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프레임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선 제어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해놨어. 컨트롤해서. 그래서 요 프레그는 동기 제어하려고 붙이는 거지. 요거는 에러 제어하려고 붙이는 거지. 요거는 회선 제어라든가 뭐 그런 거 하려고 붙이는 거야. 그래서 자 동기 제어 타이밍 맞춰준다. 타이밍. 그래서 이게 동기 제어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0, 2,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타이밍 맞춰주는 거다. 오류 제어는 에라 검출. 여기서 이제 여기 에라 검출해 주는 거죠. 자, 흐름 제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수신 측 처리 능력 초과하지 않도록 맞춰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요 HDLC 제어 절차에서는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거 썼고, BSC나 베이직에서는 스탑 앤 웨이트 방식 같은 거 썼죠. 자, 그래서 이제 전송 제어, 전송 절차 5단계.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교환 회선이다 그러면은 회선 접속이나 회선 절단이 들어가요. 교환 회선이 아니다 그러면은 접속이나 절단은 빠지고 논리적인 링크 확립하고 정보 보내고 논리적인 링크 종결하고 끝내는 건데, 교환 회선이면 요게 들어가요. 그래서 교환 회선은 5단계. 교환 회선은 5단계. 그래서 교환 회선일 때는 실제 물리적인 전송로를 접속시키는 단계가 필요하죠. 요거. 이거는 피지컬적인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링크 확립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라지컬적인 거, 논리적인, 여긴 물리적인, 여긴 논리적인.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교환회선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교환회선이면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물리적인 이게 만들어져야 돼. 이 물리적인 요거를 회선 접속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확립하는 거죠. 정보 보내고 다 보냈으면은 이제 논리적인 것부터 절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논리적인 거 절단하고 마지막에는 물리적인 거 절단시키는 거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외워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5단계라 그래요. 그래서 접속, 확립, 전송, 절단, 뭐 종결이라고 해도 되고, 요거를 다시 풀어주는 거니까. 요 절단은 접속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5단계. 자, 외우세요. 시험 문제다. 자, 이제 여기 네트워크 계층 뭐 하는 겁니까? 네, 바로 그 밑에 계층이 뭐죠?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 이걸 이용해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통신망 통해서 시스템 상호 간에 데이터 전송할 수 있도록 라우팅하고 릴레이 같은 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접속형과 비접속형이 있어요. 이거는 사전에 논리적인 통신로를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 보내는 거고, 이거는 그거 없이 데이터 보내는 방식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 네트워크 계층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라우팅, 라우터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워딩 해주는 거야. 결정된 경로에 따라 데이터 패켓을 전달해 주는 걸 포워딩 해준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P
주소 지정 같은 거. 이게 이제 32비트 뭐 고유한 주소 할당 지정해주는 그런 것도 하고, 주소 변환 같은 것도 하죠. 사설 IP를 뭐 공인 IP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NAT였었죠. 그래서 이거 왜 하는 거죠? 네트워크 주소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위에가 뭐죠? 바로 요거죠. 전송. 자, 이 전송은 여기서 보면은 트랜스페런시하다. 이게 뭐냐면 투명한 데이터 전송을 보장한다. 자,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이 요 네트워크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서 이 품질 차이 같은 것도 보상하고,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외워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여기서도 뭐 하죠? 오류 검출.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 노드 투 노드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하는 거는 엔드 투 엔드에서 한다는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류 제어하고 여기서도 오류 제어하는데 차이는 노드 투 노드냐 엔드 투 엔드냐, 그 차이다. 흐름 제어도 한다고요. 여기서 다중화도 여기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포트 번호라 그래. 여기는 포트, 여기는 포트 번호, 여기는 IP, 어드레스. 여기는 맥 어드레스. 다르죠? 자, 그래서 고유한 포트 번호 할당해서 자, 세션은 뭐라고 돼 있어요? 논리적인 연결이라고. 물리적이 아니야 이거. 논리적인 연결을 설정, 관리, 종료하는 역할을 한다. 이 논리적인 연결을 우리가 세션이라고 해요. 세션. 그래서 세션, 자, 논리적인 연결, 동기화는 뭐예요? 이게 대동기점, 뭐 소동기점 이런 얘기 하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 쉽게 얘기해서 순서 결정하고 데이터 중간 점검 복구 위한 동기점을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 책으로 얘기하면은 한 페이지, 한 차터. 그래서 한 페이지가 소동기점이면 한 차터는 대동기점 같은 거 찍어서 다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몇 페이지냐 했을 때 여기에 있으면 몇 페이지다 해서 그것만 또 다시 보내주면 되는 거고, 이런 거가 동기화다. 세션, 동기화. 그 다음에 대화, 제어, 간장, 풀 두플렉스냐, 할프 두플렉스냐, 이런 방식을 세션에서 결정해 준다. 세션. 알겠어요? 자, 그 외에는 이제 표현이라고 돼 있죠. 표현은 글자 그대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그래서 추상구문을 전송구문. 여기서 쓰는 거는 추상구문인데 이거를 전송구문으로 바꿔주고, 또 여기서 압축, 암화 같은 거 해준다는 거야. 압축, 암화 같은 거 정.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압축, 암화 정의해주고 전송구문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형식 변환, 압축, 암화. 그래서 표현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계층이다. 자, 이제 마지막 요거는 최상위 계층이죠. 최상위 계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야.
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HTTP 서비스, 뭐 이런 거. 그래서 얘가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해 준다. 여기 있는 이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 접근하도록.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쭉 워밍업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좀 외우시고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죠? 자, 이제 TCP/IP다. 이거는 실제 쓰인 거야. 지금 실제 쓰이고 있고. 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IP, TCP, UDP, 애플리케이션. 실제 쓰이는 거야. 자, 여러분들의 인터넷이야, 인터넷. 이렇게. 그래서 이론적으로 베이스를 제공했던 OSI 7레이어의 요 세 계층이 응용으로 전송은 TCP, IP, 네트워크는 IP, 데이터 링크하고 물리가 합쳐져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하자. 이게 랜 카드라고 생각해도 좋아. 여러분들 랜 카드 끼고 세팅하지? 자, 그거야, 그거. 그래서 요거는 실제 쓰는 거다. 요거는 이론적인 거다. 그래서 자, OSI 모델은 이론적, 개념적 모델이다. 그런데 TCP/IP는 시초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이게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요. 이게 인터넷에서 널리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 보이시죠? 자, 요 그림은 꼭 좀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랜카드야. 이게 맥 주소가 48비트지? 요 IP 주소는 32비트지? 버전 4일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다 시험 문제야.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 자, 그래서 요 TCP하고 UDP는 요 TCP는 신뢰성 있는 정보 전송의 대명사고 요거는 실시간 고속 정보 전송의 대명사다. 그래서 실시간 고속 정보 전송을 하려면 얘를 이용하고 전송 확인 같은 신뢰성 있는 정보 전송을 하려면 얘를 이용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뭐 메일 쓰는 게 HTTP 요 메일 쓰지? 요건 TCP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 같은 거 하지? 그거는 UDP 기반으로 이용한 UDP 기반. 그래서 어차피 어떤 서비스든 간에 요거 아니면 요거를 타고 내려가게 돼 있어. 알겠어요? 요거 아니면 요거를 타고 내려가게 돼 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게, 여러분들이 비연결형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완해 주려고 ICMP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요거가 IP 어드레스고 요게 맥 어드레스잖아. 그래서 IP 어드레스는 아는데 맥을 찾을 때 근데 요건 아는데 요거 찾을 때 요건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다 외워라. 자, 그래서 이제 해보는 거죠.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부터 여러분들이 랜카드 얘기하는 거 랜카드. 자, 랜카드. 자, 두 개, OSI 두 개를 합쳐놨다는 거고, 이게 이제 랜카드야. 랜카드. 네트워크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물리적 연결을 해주고, 얘가 프레임 생성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맥이라고 얘기하는 매체 접근 제어도 얘가 하는 거야. 여기는 맥 주소라고 48비트짜리 물리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드웨어 주소라고도 얘기하고, 맥 주소라고도 얘기하고, 48비트야. 이걸 통해서 이제, 식별이 되는 거야. 장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서넷 같은 게 어떤 맥 방식을 쓴다? 바로 CSMA CD 방식. 다시 한번 얘기 나오겠지. 요 방식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어떤 맥 방식을 쓰죠? CSMA, CA 이런 걸 쓴다는 것 좀 알아주셔야 돼요. 무선에서는 이런 맥을 쓰고 유선에서는 CS, MA, CD.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얘기하나요? 무선, 유선. 충돌을 검출, 이거는 충돌을 회피하는 거야. 캐리어 센싱, 멀티플 액세스 하는 건데, 클로전 디텍션. 이거는 클로전을 어보이던스 하는 거지. 차이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랜. 이거는 물리적인 거를 논리적으로 나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버추얼 랜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계층에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IP. 그럼 대표적으로 비연결형 서비스. 이 비연결형 때문에 여러분들이 ICMP가 도와주는 거예요. ICMP가 비연결형이거든. 얘가 이제 도와주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외울 게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하겠지? 버전 4 한번 대충 봅시다. 자, 이게 여러분들 프레임이지. 이게 이제 프레임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 6B면은요, 68, 48, 48비트 디스티네이션 어드레스고, 이거는 소스 어드레스지. 48, 48. 여기는 6B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바이트 얘기하는 거야. 한 바이트는 8비트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IP 헤더가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게, 요 소스 어드레스가 32비트라는 거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디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요것도 32비트. 32비트.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0바이트야. 이건 필요하다 하면은 옵션 쓸 수 있지만 보통 디폴트가 20바이트. 20바이트 헤더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자, 여기 몇 비트? 32비트. 32비트.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맨 먼저 요거는 버전 같은 거 표시할 때,
4비트 쓴데 버전 4하고 버전 6가 있지. 버전 4, 버전 6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4비트를 쓰는데 이 패킷의 전체 길이가 얼마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타입 오브 서비스 8비트를 써. 서비스의 유형. 서비스 유형. 그 다음에 토탈 렌스는 요거죠, 요거. 요 토탈 렌스는 전송되는 전체 패킷 길이 표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왜 쓴다? 패킷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세그멘테이션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할 때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붙여줘야 돼. 그래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분할했을 때 패킷을 컨트롤하려고 패킷을 컨트롤하려고 쓰는 게 요 나오는 그 뒤에 거지. 되겠어요? 여기 이제 4비트는 분할된 패킷 제어하려고 쓰고 그 다음에 프래그멘트 옵셋이라는 거는 다시 재조립할 때 쓰는 거야. 재조립할 때 쓰는 거다. 이해되겠어요? 재조립.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 문제니까 외워야 돼. TTL은 time to live. 이게 뭐죠? 네트워크 계층에 사용하는 필드다. 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다. TTL은 여기 라우터를 하나 이렇게 통과할 때마다 요 홉수 요게 하나씩 줄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야. 타임 투 라이브는 라우터 하나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줄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로가 되면 이제 이 패킷은 폐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게 타임 투 라이브야. TTL. TTL. 요거는 체크. 8비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토콜 아이디라고 된 거 있어요. 자, 프로토콜 아이디라고 된 거는 여기 보면은 요 보자. 뭐하고 뭐가 있어? TCP하고 UDP가 있지. 그러니까 TCP로 갈래, UDP로 갈래, TCP로 갈래, UDP로 갈래. 요거를 결정해 주는 거가 바로 프로토콜 아이디다. 여기 프로토콜 아이디 이게 뭐라고? TCP로 갈래, UDP로 갈래. 이거 결정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체크썸 체크하시고 이게 바로 에라 검출에 사용되는 거예요. 16비트 쓴 거 보여? 16비트 썼다. IP 헤더의 에라 검출 시 사용된다. 자, 어디? 여기. 얘가 요 에라 검출할 때 얘가 쓰는 거야. 응? 에라 검출할 때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뭐예요? 소스, 어드레스 각각 30이고 출발지, 목적지, IP 주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관리나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옵션이 있다. 안 써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소 길이가 있거들랑 최소 길이가 안 될 때는 얘를 사용한다는 거야. 패딩이라고 된 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 20바이트의 구성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이 헤더를 좀 살펴봤어. 요거는 옵션이야. 자, 이게 아까 뭐라고? 이게 프레임이야. 이게 전송 프레임이라고 여기. 그래서 디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소스 어드레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떤 타입 같은 거 해줄 때. 여기 CRC가 뭐로 돼 있어? 32비트로 돼 있지. 32비트. 32비트. 요것도 요거 에러 체크할 때 쓰는 거라는 거 배웠죠? HDLC는 CRC가 몇 비트였었지? 16비트였었지. 16차. 얘는 32차야. 그래서 요거 뭐 다는 몰라도 뭐 대략적인 거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는 TTL이 뭔지 물어봐. 에러 체크는 뭐로 한다? 세크섬으로 한다. 프로토콜 아이디는 TCP로 갈지 UDP로 갈지 결정해 주는 거다. 소스 어드레스는 32비트. 디스티네이션 어드레스도 32비트. 됐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요놈 아니면 요놈을 거쳐서 내려오는 거 있었지 아까? 요걸 결정해 주는 게 뭐라고? 프로토콜 아이디. 프로토콜 아이디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잘 한번 좀 보세요. 그럼 여기서 내려오는 거가 뭐지? 여기서 내려오는 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헤더를 붙이고 요게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바로 여기로 내려가는 거야. 여기로 내려가면은 요걸 또 갖다가 붙이고, 그치? 그래서 이제 보내주는 거야. 이해돼요? 다시. 요거는 어디서 내려오는 거라고? TCP 아니면 UDP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에서 요거를 이렇게 헤더를 붙여. 그리고 NIC 계층으로 내려보내면 걔들이 요거를 붙여가지고 BTR로 보내주는 거야. 보내는 애한테. 요 메커니즘 이해될까? 이제 워밍업을 조금 했어. 앞에 뭐 프로토콜, 뭐 네트워크 아키텍처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쭉 보시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프로토콜에서 구문, 의미, 타이밍 요거 하나 나올 거고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나올 게 없고 OSI 7레이어는 무조건 나오고 TCP IP도 무조건 나오고 오케이? 시작할 때 여러분들 뭐 재미없었던 거 있지?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뭐 어쩌고 프로토콜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워밍업 하는 거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응? 정해졌어 문제는. 자, 요거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라고. 뭐 어려운 거 없지? 요거 하나만 딱 이해하면은 이제 프로토콜이 뭔지를 그냥 이해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다. 이거는 ARP가 뭐냐. 자, 핵심만 얘기하자. 맥 어드레스가 몇 비트라고? 48비트. IP 어드레스는 32비트.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맥 어드레스로 변환해준다. 한 번 찾은 어드레스는 캐시 저장 장치에 저장해서 계속 쓴다. 그러니까 IP에서 맥을 알아내는 거네요. 거꾸로 맥에서 IP 알아내는 거 그거는 리버스야. 리버스 ARP라 그런다. 그래서 맥은 알지만 IP 주소 모르는 경우 서버로부터 IP 주소를 요청하게 사용하는 거는 RARP. 요거 두 개 시험 문제야. ARP, RARP. 이해되겠어? ARP는 IP에서 맥. RARP는 거꾸로 이렇게 맥에서 IP. 되겠어? 다시 하자. 이렇게 IP에서 맥은 ARP. 맥에서
IP는 RARP.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시험 문제 하나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IGMP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멀티캐스팅. 여러분들이 IPTV 보잖아? 그게 멀티캐스팅이거든. IPTV를 여러분들이 잘 봐봐. IPTV 볼 때, IPTV가 뭐지? 그냥 KBS하고 IPTV의 차이는 KBS면 틀으면 다 나오지. 근데 IP는 그렇지 않아. 특정 다수야, 특정 다수.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서 이렇게 특정 다수를 그룹핑해주는 프로토콜이 IGMP라고 그러는 거야. 다시 할까? 불특정에서 특정 다수를 그룹핑해주는 프로토콜이 IGMP야. 이 특정 다수한테 보내주는 게 멀티캐스팅이야. 불특정 다수한테 다 보내는 거는 브로드캐스팅이야. 한 사람한테 보내는 거는 유니캐스팅이야. 그래서 IGMP가 뭔지 알아야 된다. 멀티캐스팅을 위한 제어용 프로토콜이고 그룹 가입, 그룹 멤버십 조사, 그룹 탈퇴 이런 거를 수행하는 프로토콜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 ICMP는 아까 IP가 좀 문제가 있지. 그래서 걔를 조금 도와주려고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서 IP망의 에라 진단을 위한 ICMP다. IP망에서 IP패킷은 목적지만 확인한 후 전달함으로 비연결력이라 그러는 거야. 에라 발생 원인이나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몰라요. IP는. 그래서 IPMP가 뭐 하자는 거니? 바로 오류 진단 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핑 테스트라는 거 많이 하지? 이게 ICMP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오류 보고 같은 거, 여러분들이 어디 사이트 접속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트가 죽어 있어요 하는 메시지 뜨는 거 있지? 그게 바로 요 ICMP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오류 보고 네트워크 장애 진단제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요 메시지는 여러분들 이거는 컨트롤이니까 정보가 없이 그냥 요 정도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라 발생 원인 발견되면 코드값 진단 수행한다. 그래서 그 에라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실제 매일 보는 게 이런 거잖아. Destination unreachability다. 이것 뜨면은 그 연결이 안 된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폐기, 그 다음에 시간 초과. 응? 아까 TTL 얘기했어?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응답 메시지 같은 거 여기에 타임 스탬프 리퀘스트 디플레이 이거 표시해주고 한번 이거 때려보면 이런 거 다 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많이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써놨고, ICMP 활용은 오류 확인,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쓴다는 거고, 경로 확인, 그 다음에 전송 지원 구간 확인 이런 데 이제 요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핑 테스트라는 거. 이게 목적지 상태 확인하는 거고, 요거는 중간 경로 확인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최대 홉수가 128이라는 거는 요런 게 128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야. 더 가면 죽어요. 끝. 요거는 30이고, 요거는 요런 메시지 쓴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 하나 정도는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요거는 또 나와. 응? 자,
자, 이제 조금씩 들어간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핑 테스트 한 그거야. 자, 접속성 확인하기 위한 명령어다. 대상 서버가 가동 중인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명령어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읽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차분하게 한번 시험을 떠나가지고 상식적인 거니까 한번 상식적인 거니까 한번 쭉 뭔 얘기인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요게 해석이 안 되면 요거를 AI에다 딱 붙여놓으면은 요거 다 해석해서 알려준다. 오케이? 이게 핑 테스트 결과야. 자, 요것도 좀 알아. 누가 사용하는지 알 때 쓰는 거다. 요것도 좀 시험 문제로 체크해. 경로 표시. 자, 다음 점 넷. 경로 표시해봐. 그러면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경로 표시가 탁 돼요. 오케이? 이것도 좀 외워라. 요거 치면은 라우팅 테이블 같은 거 표시해줘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다 시험에서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만한 문제들이니까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은 좋겠다. 뭐 어려운 건 없어. 자, 이제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문제. 자, 여러분들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자, 어이고, A, B, C, D 5개. 고유 주소다. 몇 비트지? 32비트. 그래서 이제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D가 뭐냐. 시작은 뭐고, 끝은 뭐고, 이런 거 다 해야 돼. 자, 워밍업 부담 갖지 마. 자, 이거 이제 시작이다. 아주 기본이야. 이거 모르면 진짜 시험 볼 생각 하지 마. 봐봐. 하나, 둘, 셋, 넷, 5개. 맞아요? 자, 클래스 A는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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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면은 48, 32. 32비트라는 거 맞아? 그래서 클래스 A는 여기가 네트워크 아이디고 여기가 호스트 아이디야. 오케이? 자, 클래스 B는 여기가 네트워크 아이디고 여기가 호스트 아이디야. 클래스 C는 여기가 네트워크 아이디고 여기가 호스트 아이디야. 그 다음 클래스 D는 멀티캐스팅용으로 쓰는 거야. 클래스 E는 이거는 미래에 대비해서 연구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 리저브 가지고 있는 그런 거다. 5개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자, 클래스 A의 시작은 B의 시작은 C의 시작은 D의 시작. 자,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오늘 수업에서 핵심이라 그랬으니까 알아야지. A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여기가 0 이렇게 세팅이 돼. 그래서 여기서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고 여기서까지가 호스트 아이디야. 그러면은 여기 8비트, 8비트, 8비트지? 자, 8비트, 8비트다.
그러면은 여기는 0에서 255, 0에서 255, 0에서 255. 여기는 0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2, 4, 8, 16, 32, 64, 128. 그러면은 하나 하면은 얼마가 되지? 255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0, 하나 되면은 얼마가 될까요? 바로 여기서 얼마를 빼면 돼? 128을 빼면은 127이 나오지. 되겠어? 요거 하나 빼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127까지. 자, 여기까지 뭐 여러분들 부담되는 거 없지? 자, 이거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A 클래스는 0으로 시작한다. 0으로 시작한다. 자, 처음 시작은 볼까요? 처음 시작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해서 끝은 이렇게까지 끝날 수 있지. 끝은 127, 255, 255, 255. 맞아요? 이게 클래스 A라는 거야. 클래스 A.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 B는 어떻게 될까요? 128회부터 시작한대. 그러니까 B는 여기가 네트워크 아이디, 여기가 호스트 아이디. 자, 호스트 아이디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가 호스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시작이 얼마라고요? 1, 여기가 1, 0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 뒤에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 0, 0, 0, 0, 0, 0, 0 그럼 이거는 얼마지? 128이겠지.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는 거는 10, 11, 11, 11 이렇게 되면은 얼마를 빼면 돼? 여기서 64를 자, 10으로 세팅이 돼 있다는 건요. 자, 10으로 여기에 이제 B가 10으로 세팅이 돼 있지? 10으로 세팅이 돼 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은 128로부터 시작이 됐지. 응? 자, 그러면은 자, 이제 해보는 거야. 자, 여러분들 여기 전체가 1일 때가 얼마지? 전체가 1일 때가 255지. 여기서 얼마를 빼는 거야? 64를 빼는 거야? 맞아?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지? 191이네? 그래서 얘는 128에서부터 191까지야. 0에서 250, 0에서 250, 0에서 250. 이거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와. 누가 출제해도 이건 낸다.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왜 190일이 나왔는지 알겠어? 이게 클래스 B야. 자,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 B가 뭔지 알았어. 그래요. 그럼 클래스 C는 뭐예요? 클래스 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야. 호스트 아이디야. 자, 그런데 110으로 시작해. 그러면 110으로 시작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11, 제일 작은 거, 여기 얼마일까요? 요거 두 개만 더하면 되니까 190이지? 192. 192. 그리고, 제일 큰 거는 110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일 큰 거는 110, 11111이야. 그러면 여기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255에서 빼기 30인가요? 31을 빼면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수치가 나온다. 자, 255에서 32 빼면 여기 3. 그렇지? 자, 그 다음에 5에서 3을 빼면 2. 그래서 2. 그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223까지야. 여기가 192에서 223. 여기는 0, 요, 0, 요, 0, 요. 자, 클래스 D는 멀티캐스팅용으로 쓰는 거야. 클래스 D는 멀티캐스팅용이라는 게 IPTV 같은 데서. 이거는 유니캐스팅, 멀티캐스팅. 응? 그래서 시작이 뭐로 시작이 되는 겁니까? 1, 1, 1, 0으로 시작이 돼. 자, 1, 1, 1, 0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 요걸로 또 해보자. 1, 1, 1, 0. 제일 작은 거 0, 0, 0, 0 이거지. 이거는 얼마예요? 요 세 개를 더한 거지?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더하면은 24. 224. 그래서 얘는 224에서 가장 큰 거는 1110이니까 1110 1111 이거지? 이거는 요것만 빼주면 되는 거지. 아니 16이다 16 그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얘는요 255에서 16을 빼주면 이거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고요? 239가 나오는 거야. 239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239. 그래서 0, 요, 0, 요, 0. 여기까지 되겠어? 마지막에 이는 240부터 시작하겠지? 1, 1, 1, 1, 0. 240에 또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240부터 일단 시작을 해. 이렇게 하면은 다일이면 뭐지? 여기가 다영이면은 240이지. 다일이면은 255까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험 문제. 요 앞대가리만 보고 이게 클래스 C인지 B인지 A인지 찾을 수 있어? 뭐 125점 얼마 그럼 클래스 A야. 229점 얼마 그러면은 클래스 D야. 알겠어? 뭐 198점 얼마 그러면은 C야. 자, 첫 번째 거 이해했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고 막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야 1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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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겠어? 0이다? D. 1이냐? 2. 요 메커니즘이 이제 그거를 지금 내가 얘기해 준 거고 어떻게 정리될까? 부담 안 될 거라고 믿어. 그래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런데 이게 클래스를 나눠 놓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소 낭비라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버전 6는 128비트 체계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래알 숫자만큼의 IP를 줄 수 있어요. 자, 이거 꼭 좀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얘는 네트워크 호스트 나눠져 있어. 5단계입니다. 표시는 어떻게 한다? 4개 필드로 표시한다. 4개 필드. 요건 좀 붙여야 되겠다. 그지? 4개 필드. 자, 그래서 10진수로 쓰면은 192, 168, 01 이거를 2진수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무슨 주소 쓴다? 브로드캐스트,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주소 쓴다. 이거는 IP 같은 데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다수. 이거는 개인, 이거는 불특정 다수. 공인, 사설 IP로 구분된다. 이거는 보안에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버전 6가 나온 거야. QoS에도 취약해. 그래서 버전 6가 나온 거야. 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제 서브네팅이라는 게 뭡니까? 자. 자, 보자. 여기는 원래 무슨 호스트 아이디였었지? 근데 여기를 네트워크 아이디처럼 쓰는 게 서브네팅이야. 이쪽으로 가는 게 서브네팅이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슈퍼네팅이야. 그래서 서브네팅, 슈퍼네팅이 먼저 어떤 건지 이해가 돼야 되고, 자, 서브네팅은 네트워크 아이디 값을 갖는 큰 네트워크를 작은 규모의 여러 네트워크들로 나누어 사용하는 거다. 호스트 아이디의 일부를 네트워크 아이디처럼 사용해서 여러 개 소규모의 서브넷을 만드는 거다. 이때 호스트 아이디 중 어떤 부분이 네트워크 아이디처럼 사용되는지 그 경계를 지정하기 위해서 서브넷 매스크 이거를 사용한대. 그러면 서브넷 했을 때 효과는 뭐예요? 브로드캐스팅이 다른 네트워크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트래픽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네트워크 관리와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오케이. 서브네팅을 통해서 IP 주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브로드캐스팅 도메인 영역을 설정할 수 있어서 보안에도 유리하다. 자,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디폴트 자, 디폴트 서브넷 매스크 이게 디폴트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네트워크예요. 여기까지가 네트워크예요. 여기까지가 네트워크예요. 이걸 표시해 주는 거가 디폴트 서브넷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디폴트 요거를 CIDR이라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요거를 슬래시 긋고 이 슬래시 긋고 이 의미를 알아야 돼. 슬래시 긋고 8이라는 거는
1의 숫자가 8개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는 슬래시 긋고 16이라는 거는 1의 숫자가 16개라는 거야. 슬래시 긋고 24라는 거는 1의 숫자가 24라는 거야. 자, 표기법은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슬래시 긋고 뭐 CIDR 표현이라 그래. 그래서 어떤 표현이 되든 간에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제 서브넷이 어떤 건지 이제 이 구하는 과정 이런 거 이제 한번 좀 해보자. 본 게임이다. 오케이? 처음인 친구들은 한번 읽어볼 시간을 줄 테니까 쉬는 시간에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좀 쉬었다 하자.